오늘은 화학원 첫 번째 시간으로 오늘 정리할 내용은 모래에 대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몰이라는 개념은 화학에서 자주 쓰는 단위에 대한 건데요. 화1이나 화2나 이제 앞으로 기준을 몰을 기준으로 해서 정리를 할 때가 많기 때문에 이걸 오늘 좀 잘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먼저 그 첨부된 강의 자료를 보시면 첫 번째로 원자량이 나와 있어요. 자, 그럼 원자량이라는 거는 뭐냐? 말뜻은 원자들의 상대적인 질량을 의미를 한다. 그러니까 원자라는 것 자체가 너무 작기 때문에 그 질량을 매번 그람으로 표현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거니까 그거를 보기 좋게끔 상대적 질량 비로 표현을 하는 걸 원자량이라고 한다. 자, 근데 여기서 잠깐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원자라는 말이 있고 원소라는 말이 있고 우리는 이제 이 두 가지를 같이 혼용해서 많이 사용을 하는데 정확하게는 원자라는 거는 입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입자 중에서 보통의 화학적인 방법으로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물질의 가장 작은 입자를 원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즉, 얘는 입자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한 개, 두 개 이런 식으로 개수를 셀 수가 있는 거죠. 자, 반면에 원소라는 거는 뭐냐? 뭐 원자하고 이제 비슷한 의미로 사용이 되지만 조금 정확하게 얘기를 해라 하게 되면은 이거는 뭐 간단하게 줄이면 원자의 이름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즉 원소라는 것은 종류에 대한 개념이다. 왜냐하면 이름이니까. 자, 그럼 아직까지 살짝 이해가 안 된다면 예를 들어서 가장 만만한 화학식 H2O 여기 이제 물 분자입니다. 자, 물 분자 한 개가 있었어요. 이게 이제 질문이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 원자를 물어볼 때는 물 분자 한 개 안에 원자가 몇 개 들어있냐라고 물어보게 돼요. 몇 개 들어있냐. 그럼 물 분자를 보시면 화학식 보시면 H 두 개에 O 한 개, 즉 총 3개의 원자로 구성이 되죠. 두 번째, 만약에 원소를 물어보게 되면 원소는 종류이기 때문에 몇 종류 있냐? 라고 물어보게 되죠. 그러면 수소라는 종류, 산소라는 종류, 물 분자 하나에는 두 종류의 원소가 있다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구별하지 않고 많이 쓰기는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얘는 입자에 대한 개념, 얘는 이름에 대한 개념이라고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그러면 원자량이라는 거는 원자들의 상대적인 질량이다. 원자가 너무 조그만하기 때문에 그 질량을 얘기할 때 번거롭다. 너무 단위가 작다. 그래서 원자량이라는 걸 약속을 했다. 그럼 상대적 질량이니까 여기서는 기준이 필요하겠네요. 그 기준에 대해서 질량이 얼마큼 크냐, 작냐로 표현을 할 테니까. 자, 그럼 기준은 누구를 기준으로 하냐? 자, 원자 번호 6번이 탄소에 해당이 되는데 그 중에서 질량수 12짜리 탄소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리고 요 질량수 12짜리 탄소를 원자량 12로 정하고 얘에 대한 상대적 질량을 숫자로 표현을 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원자량이라는 건 상대적 질량, 즉 B에 대한 개념이기 때문에 별다른 단위는 없습니다. 그냥 숫자로만 나타내게 되죠.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잠깐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지금 이런 식으로 이제 원소 기호를 썼을 때 얘를 표현할 때 왼쪽 아래에다가는 원자 번호를 써줘요. 원자 번호. 이 원자 번호가 의미하는 거는 주기율표에서 정리하겠지만 양성자의 개수를 의미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 왼쪽 위에는 질량수라는 걸 표현을 합니다. 질량수라는 거는 양성자의 개수와 중성자의 개수의 합이다. 자, 그러면 요 양성자의 개수가 의미하는 것부터 간단하게 한번 좀 살펴봅시다. 지금 이제 원자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심에, 원자의 가장 중심에는 원자 핵이 있고요. 이 핵 내부에는 플러스를 띠는 입자도 있고 정기적으로 중성인 입자도 있어요. 플러스를 띠는 입자를 양성자라고 불러주고 정기적으로 중성인 입자를 중성자라고 불러줍니다. 그리고 이제 원자 핵 주변에는 마이너스를 띠고 있는 전자들이 일정하게 이렇게 돌고 있죠. 한글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원자라는 것은 핵과 전자로 구성이 되는데 핵은 다시 양성자와 중성자로 구성이 된다. 이때 정기적으로는 양성자가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고 전자가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다. 네, 여기서 재밌는 거는 양성자 한 개의 전하량과 전자 한 개의 전하량 요게 똑같습니다. 절대값이 얘는 플러스를 띠고 있고 얘는 마이너스를 띠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전자 한 개 또는 양성자 한 개의 전하량을 플러스 1,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상대값으로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아무튼 양성자 한 개의 전하량과 전자 한 개의 전하량은 그 크기가 똑같다. 자, 그러면 지금 원자 번호가 양성자의 개수라고 그랬거든요. 그렇다란 얘기는 만약에 이 원자가 중성 상태의 원자라면 중성이라는 건 전체적으로 봤을 때 플러스도 띄지 않고 마이너스 띄지도 않는다. 즉 플러스의 전하량과 마이너스의 전하량이 똑같다. 그런데 양성자 한 개의 전하량과 전자 한 개의 전하량은 같다. 따라서 중성 상태의 원자라면은 양성자의 개수가 전체 전자의 개수를 의미할 수가 있다. 당연하겠죠? 자, 그리고 요 전자의 개수, 특히 주기율표에서 이제 하겠지만 가장 바깥쪽에 있는 전자의 개수, 그게 화학에서는 굉장히 의미가 크거든요.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화학 반응은 또 화학적 성질 여러 가지에 대한 내용들은 전자하고 관계가 특히 관계가 깊어요.
물론 핵도 핵 분열도 하고 핵융합도 해요. 뭐 1학년 때 배우기도 하고 그 다음에 간단하게 정리를 하기도 하는데 지금 화원과 화투에서는 핵은 거의 건드리질 않고 주로 전자가 들락날락 거리거나 아니면 같이 전자를 공유하거나 이런 것들을 주로 공부를 하게 되거든요. 즉 전자의 개수에 의해서 오늘은 너무 자세히 하진 않을게요. 화학적인 성질이 결정이 된다 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자,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주로 많이 다루게 될 것은 전자에 대해서 특히 많이 정리를 할 거다. 그 다음 저기 위에 있는 질량수라는 개념. 자, 이거는 뭐냐면 원자가 이제 이 땅으로 생겼는데 지금 이제 전자 같은 경우에는 핵에 비해서 그 질량이 너무 작아. 그러니까 전자는 거의 질량이 무시될 수 있을 만큼 작아요.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양성자나 중성자의 질량에 비해서 얘가 한 1870분의 1 정도로 작을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질량이 작기 때문에 원자의 전체 질량을 봤을 때는 거의 대부분의 질량이 핵에 밀집이 되어져 있다. 그런데 이 양성자하고 중성자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지만 질량이 거의 똑같다. 따라서 원자의 질량을 얘기해라 라고 하게 되면 전자는 무시를 하고 양성자랑 중성자는 질량이 거의 똑같으니까 얘네가 몇 개 들어있냐가 원자의 거의 전체 질량에 해당하는 값이 될 거예요. 물론 그것 자체가 원자의 질량을 의미를 하진 않겠죠. 그래서 이제 나온 개념이 질량수라는 개념이 되는 거예요. 네, 여기서 이제 주의해야 될 거는 원자량도 어쨌든 원자의 질량에 대한 내용이야. 그리고 질량수도 원자의 질량에 대한 내용이야. 그런데 이 두 개는 같은 개념이 아니다. 자, 우리가 이제 원자량 같은 경우에 아주 기본이 되는 몇 개의 원자들의 원자량을 암기를 해야 되는데 그거 이제 좀 수치를 보다 보면 질량수랑 원자량이랑 거의 값이 유사하거든. 그래서 선생님 저 똑같은 거 아니에요? 라고 물어보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요거는 내용이 아예 다르지. 자, 얘는 원자들의 상대적 질량, 얘는 양성자와 중성자 개수의 합. 일단 뜻 자체가 다르고 그럼 수치가 비슷한 건 왜 그러냐? 요것 때문에 그런 거지. 지금 질량수 12를 기준으로 해서 상대적 값으로 나타냈기 때문에 요것 때문에 질량수하고 원자량하고 유사한 값을 가지게 되는 거죠. 자, 아무튼 뭐 요 정도 일단 내용을 마무리하고 그 다음 이제 프린트 보시면 거기 이제 원자량의 기준을 좀 정리해놨고요. 그 다음에 예로 H, 수소부터 칼슘까지 정리가 되어 있는데 요거는 웬만하면은 이과 학생들은 요 정도는 암기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요 정도는 수소, 헬륨, 탄소, 질소, 산소, 나트륨, 황, 염소, 칼슘 요 정도의 원자량 값은 암기를 해주는 게 좋을 것 같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거기 보면은 평균 원자량이라는 게 나온다. 그럼 거기서 얘가 등장하게 된 배경은 동위원소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평균 원자량이 나오게 되는데 자, 동위원소는 뭐냐? 원자 번호는 같고 근데 서로 질량수가 다른 관계에 있는 원소를 동위원소라고 한다. 그럼 빠르게 정리를 해볼까? 원자 번호가 같다. 양성자의 개수가 같다.
만약에 중성상태 원자라면은 전체 전자의 개수가 같다. 전자의 개수에 의해서 뭐가 결정이 된다? 화학적 성질이 결정이 된다. 그러면 원자 번호가 같다라는 건 화학적 성질이 똑같다는 뜻이다. 즉 화학 반응을 거의 똑같이 하겠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근데 질량수가 다르다. 질량수는 양성자의 개수와 중성자의 개수의 합이다. 근데 양성자의 개수는 같은데 질량수가 다르다? 그 얘기는 중성자의 개수가 다르다는 뜻이죠. 즉 질량이 다르다는 뜻이죠. 여기는 물리적 성질이 다르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동위원소에 대한 거는 깔끔하게 정리를 했고, 뭐 지금 할 얘기는 아니지만 참고적으로 동위원소는 이제 붕괴를 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안정동위원소와 방사성 동위원소로 나눠지는데 오늘 할 내용하고는 뭐 그게 관계가 없으니까 일단 뭐 이런 게 있다 라고 알고 좀 넘어갑시다 그냥. 그러면 이런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자연계에 있는 탄소를 봤더니 보통은 질량수가 12짜리 탄소가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간혹 드물게 13짜리 탄소도 있어요. 중성자가 한 개가 더 많은 거죠. 근데 얘네 둘 다 원자번호는 6번이거든. 즉 이것도 탄소, 이것도 탄소. 따라서 얘만 원자량을 얘기를 하면 안 되겠죠. 얘도 같은 탄소니까. 즉 이 두 개의 평균값, 존재 비율에 대한 평균값으로 평균 원자량을 얘기를 하는 게 원칙이겠죠. 그래서 지금 프린트 보면은 12짜리가 98.9% 자연계, 그 다음에 13짜리가 1.1% 이렇게 존재를 하거든요. 근데 계산을 그냥 편하게 쓰기 위해서 그냥 예로 드는 거에 얘도 실제로 다르죠. 얘가 만약에 80% 있고 얘가 자연계 20% 있다라고 좀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자, 그러면 평균 원자량 계산은 어떻게 하냐? 자, 12짜리가 80% 곱하기 0.8, 13짜리가 20% 곱하기 0.2 하면 평균 원자량이 계산이 되겠죠. 자, 그래서 평균 원자량 간단하게 봤고요. 그 다음 분자량으로 넘어갑시다. 분자량, 원자량의 이름이 비슷하네. 이건 뭐냐? 분자의 상대적 질량을 얘기를 하는 거다. 누구를 기준으로? 저기에 있는 질량수 12짜리 탄소를 기준으로 한 어떤 분자의 상대적 질량값을 분자량이라고 얘기를 한다. 예를 들어서 CO2가 있어. 이산화탄소가 있어. 그럼 일단 C는 원자량 12로 보고 산소는 얘를 12로 봤을 때 질량이 16에 해당이 되거든. 그래서 원자량이 16이야. 근데 그런 애가 두 개가 있네. O2 요 부분에 상대적 질량값이 32가 돼. 그럼 이 전체 질량은 12짜리 탄소에 대해서 더해보면 44에 해당이 되거든. 이게 CO2의 분자량이 되는 거지. 원래는 평균 원자량을 써야 되는데 소수점 이하는 생략을 하고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그래서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은 누구 원자는 원자량이 얼마, 원자량이 얼마 이런 식으로 간단한 자연수나 아니면 뭐 염소 같은 경우에는 35.5 이런 식으로 주게 되죠. 간단한 값으로 주고서 이제 문제를 풀겠지. 자, 아무튼 그러면 이제 조금 약삭 빠르면 약삭 빠르다 좀 그러네. 좀
눈치가 빠르면 확인했겠지만 분자량이라는 건 결과적으로 분자를 구성하고 있는 원자들의 원자량 합이 된다. 오케이. 그 다음. 근데 여기서 우리가 어떤 물질의 기본 입자를 분자라고 부를 수도 있는데 분자라고 부를 수가 없는 경우도 있거든. 자, 이제 분자라는 거는 쓰지는 않겠지만 요 중학교 때 물질의 고유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가장 작은 입자, 성질을 유지한 상태로 가장 작은 입자를 분자라고 부르고, 당연히 이제 분자는 요 화학식을 봐도 알겠지만 원자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 근데 고등학교 화학에서 그거에 더불어서 요걸 알고 있어야 돼요. 분자라는 건 뭐냐면 정리하겠지만 원자들은 그 자체로 불안정하기 때문에 안정한 상태가 되기 위해서 화학결합을 해요. 그 화학결합에는 이온결합, 공유결합, 금속결합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공유결합, 그 중에서도 공유결합하는 물질의 기본 입자가 우리가 분자라고 불러주게 되는 거다. 그러니까 아무나 분자라고 부르는 게 아니야. 반드시 공유결합하고 있는 물질의 기본 입자를 우리는 분자라고 한다. 물론 다이아몬드처럼 이 공유결합이 계속 원자 단위로 쭉 이어져 있는 걸 이제 원자 결정, 공유 결정이라고 하는데 그런 거는 빼고 그리고 나중에 정리할 거예요. 그냥 분자라고 부를 수 있는 분자가 기본 단위가 되는 것들. 자, 아무튼 공유결합하는 물질의 기본 입자를 분자라고 한다. 따라서 어떤 기본 입자를 분자라고 부를 수 없는 경우도 있거든. 왜? 공유결합을 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럴 때는 분자량이라고 부르지 못하고. 왜? 분자가 아니니까. 그때는 화학식 양이라고 불러주게 돼요. 화학식 양. 그래서 사실 이제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분자량이라는 거는 화학식량의 한 종류가 되는 거야, 사실은. 자, 그러면 이제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을 수도 있으니까, 자, 보시면 H2O, 이건 물입니다. 물 분자입니다. H와 O 사이의 결합이 공유결합이에요. 얘는 분자량이 원자량 1짜리가 2개, 16짜리가 1개, 따라 원자량 18. 자, 근데 NaCl, 염화나트륨이 있다. 나트륨과 염소 사이의 결합은 이온 결합이 거의 확률이 크죠. 그러면 이제 분자가 아니야. 이온 결합하고 있으니까. 이온 결정이 되는 거거든. 이때는 분자량이라고 부르지 못하고 화학식량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얘가 23 정도 원자량, 얘가 35.5 정도. 그래서 58.5 이렇게 되겠죠. 분자라고 부르지 못할 때는 화학식량이라고 불러주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해서 분자량도 일단은 간단하게 정리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3번에 보면 이제 몰에 대한 개념이 나와 있는데, 그냥 바로 얘기를 할게요. 몰이라는 거는 뭐냐? 1몰이라는 거는 약 6.02 곱하기 10의 23승배라는
그럼 저걸 왜 만들었는지 아마 눈치를 챘을 거예요. 무슨 의미가 있는 숫자인 것 같은데 6 곱하기 10의 23승계라고 얘기를 하면 귀찮아. 길잖아요, 일단. 그래서 이렇게 큰 개수를 1몰이라고 정하자. 이거 자주 쓸 거니까. 일종의 약속이 되는 거죠, 약속. 1몰은 6.02 곱하기 10의 23승계라는 개수를 의미합니다, 개수. 꼭 기억하십시오. 몰은, 몰수라는 거는 결과적으로는 개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개수. 자, 그리고 저기서 6 곱하기 10의 23승계라는 이 개수를 중학교 때 봤던 이름이죠. 아보가드로의 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걸 이제 어떻게 발견했는지는 프린트에 간단하게 정리해놨으니까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럼 이제 저걸 왜 쓰냐가 왜? 자, 이걸 쓰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수소 원자가 1몰이 있어. 그럼 걔네가 그냥 귀찮으니까 뒤에 소수 좀 뺄게요. 6 곱하기 10의 23승계 있다란 얘기야. 그때 이만큼을 모아서 질량을 딱 측정을 해보잖아? 그럼 이때 질량이 1g이 돼. 엄청 좋은 거야. 왜? 얘 원자량이 1이거든. 그걸 1몰을 취해서 질량을 재보니까 딱 1g이 돼. 몇 개만 더 해볼까? 질소 원자가 있어서 얘가 1몰이 있어. 자, 얘는 원자량이 14야. 그러면 질소 원자가 6 곱하기 10의 23승계에 있다는 얘기거든. 이때 요만큼의 질량이 14g이 되는 거야. 자, 하나 더 해볼까? CO2가 이번에는 2분의 1몰 있다라고 해보자. 그럼 3 곱하기 10의 23승계에 있다는 뜻이겠지? 자, 만약에 1몰이 있었으면 얘 분자량은 44거든? 1몰이 있었으면 44g이었을 거야. 근데 지금 딱 그거의 절반이 있어. 그럼 질량이 얼마야? 22g이 되는 거지. 아, 그렇구나. 즉, 내가 어떤 물질이 몇 몰이 있는지 그리고 걔들의 화학 식량을 내가 알고 있다라면 그걸 뭐 질량을 측정하고 하지 않아도 그냥 몇 그램 있어라고 바로 얘기할 수가 있는 거지. 굉장히 유용한 거지. 그래서 우리는 몰이란 개념을 사용을 하게 되는 거지. 자, 그럼 이거를 이제 공식은 아닌데 좀 공식까지 정리를 한번 해보면 앞으로 분자량이나 화학식량은 기호로 M이라고 이제 많이 쓸 거거든. 자, 그리고 이제 질량은 W라고 한번 써보자. 자, 그럼 몰수를 구하는 방법은 위에 있는 걸 참고해 보면 알겠지만 몰수라는 것은 분자량분의 질량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이건 뭐 공식은 아니고 당연한 건데 한번 정리를 이렇게 해준 거예요. 몰수는 분자량분의 질량이다. 그리고 이제 몰이라는 거는 보통 이제 기호로 N으로 많이 표현을 해요. 몰수는 N으로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다 되시죠? 뭐 여기를 몰수 N이라고 표현을 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3번에 있는 몰의 개념을 간단하게 이제 정리를 했고요. 4번으로 넘어가시면은 기체에 관한 내용이 이제 정리가 되어 있을 거예요. 자, 기체인 경우에 여기는 중학교 때 배운 법칙 하나. 아보가드로의 법칙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자, 이거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기체는 종류를 본다고 모든 기체는 온도, 부피, 그리고 온도, 압력, 그리고 부피가 똑같다면 그 부피 안에는 같은 개수의 입자의 개수를 가지게 된다. 이게 아보가드로의 법칙이다. 기체의 종류에 상관없이 똑같은 온도에 그리고 똑같은 압력에 똑같은 부피를 만들면 요 안에 들어있는 기체 분자의 개수는 똑같다라는 게 아보가드로의 법칙이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기체라는 특징 때문에 그래. 기체라는 거는 입자와 입자 사이 거리가 무지막지하게 멀죠. 액체나 고체 상태에 비해서. 액체나 고체는 거의 따닥따닥 붙어있거든. 근데 기체는 겁나게 멀어. 그러니까 이 거리가 너무 머니까 이 입자 한 개가 가지게 되는 특징은 거의 무시가 될 수가 있는 거겠지. 그지? 그래서 이 아보가드로의 법칙이라는 거를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실제 기체는 이걸 100% 다 만족할 수는 없어요. 약간씩의 오차는 생길 수 있지만 하여튼 당분간은 아보가드로의 법칙, 온도, 압력이 똑같고 부피까지 똑같이 유지를 시켜버리면은 똑같은 개수의 입자수가 들어있다 라고 꼭 정리를 하고 계십시오. 중요한 법칙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 다음 그래서 이제 실험을 통해 가지고 어떤 걸 발표했냐면 STP, 자 이게 표준 상태라는 건데 표준 온도 압력 조건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거는 0도씨 1기압을 의미를 합니다. 암기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화원에서는 뭐 크게 상관없는데 어떤 내용을 정리할 때를 보면 0도씨를 기준으로 할 때가 있고 평균적인 온도 25도씨를 기준으로 해서 내용을 정리하는 게 있거든요. 주로 이제 반응열이나 화학 반응과 관계된 것들은 25도씨를 기준으로 할 때가 많고 기체 같은 경우에는 0도씨를 기준으로 할 때가 많고 나중에 화투 공부할 때는 저 온도도 잘 기억을 하면서 공부를 해야 돼요. 뭐 아무튼 표준 상태 0도씨 1기압에서 기체 1몰이라는 개수죠. 기체 6.02 곱하기 10의 23승계가 존재하면 그때 부피가 22.4리터가 된다. 이건 실험을 통해서 우리가 옛날에 구해놓은 값이죠. 결론적으로 이 공식 같은 걸로 정리를 하게 되면 자, 몰수라는 거는 분자량 또는 화학 식량분의 질량을 의미한다. 그리고 기체인 경우에는 0도씨 1기압 조건에서는 22.4리터분의 현재 부피 요게 몰수를 구하는 방법이다. 왜? 0도씨 1기압에서는 1몰 있으면 22.4리터잖아. 11.2리터 있으면 2분의 1몰이겠지, 그치?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공식은 아니지만 공식처럼 정리를 해줄 수가 있다. 자, 그 다음 그래서 이제 기체인 경우에는 꼭 그 분자량과 질량 요것뿐만 아니라 부피를 가지고도 몰수를 구할 수 있다라는 게 핵심 내용이었고요. 거기 보시면은 두 번째 페이지에 표준 상태에서의 기체 밀도라는 게 정리가 되어져 있어요. 자, 이거 이제 외우는 건 아니고, 자, 밀도라는 거는 부피분의 질량을 의미를 합니다. 자, 근데 표준
표준 상태일 때는 이 기체 밀도가 정리할 가치가 있다. 자, 표준 상태 0도씨 1기압이다. 생각해보자. 그때 만약에 1몰이 있었어. 즉 22.4리터가 있었어. 그러면 1몰이 있는 거니까 질량이 분자량에다가 그람 붙여준 것만큼 질량이 있겠죠. 밀도가 이렇게 정리가 되네. 즉 측정하지 않아도 실험하지 않아도 계산을 통해서 표준 상태에서 각각 기체들의 밀도를 계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것도 의미가 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마무리로 제일 마지막 내용 보면은 3번에 이상기체 상태방정식이라는 게 있거든요. 여기 이제 이상기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아이디얼 가스, 즉 이상적인 기체, 뭐 차질구레 오차를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을 다 배제해버리고 우리가 기체에 관한 법칙을 완벽하게 맞아떨어지게 되는 기체를 이상기체라고 해요. 자세한 내용은 이제 화투에서 공부를 하는데, 근데 요 식은 화학 문제도 약간 뭐 복잡하거나 할 때 또는 생각하기 조금 애매할 때 기체에 관한 문제는 요걸 이용해서 풀었을 때 잘 풀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미리 좀 기억을 하고 있어도 좋아요. 자, 이때 P는 압력이고, 자, 여기 단위를 잘 기억해야 돼요. 단위는 기압을 씁니다. 그 다음에 V는 P, 이때 단위는 리터를 쓰고, 자에는 몰수, 그 다음에 R이라는 거는 기체 상수, 값도 외우고 있으면 더 좋고요. 값은 0.082. 요거 이제 단위가 뭐냐에 따라서 숫자가 달라질 수 있는데, 아무튼 0.082. 그리고 T라는 거는 절대 온도, 단위는 K, 켈빈. 자, 절대 온도 같은 경우는 대부분 학생들 알고 있을 텐데, 절대 온도라는 거는 섭씨 온도에 273을 더해준 값이다. 그럼 절대 온도가 0K다라는 얘기는 마이너스 273도씨를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 0K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이론적으로 그 입자의 운동이 정지될 수 있는 그 온도가 마이너스 273도씨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기준 0K로 놓고 우리가 변환을 시켜준 걸 절대 온도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아무튼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은 미리 알고 있으면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는 식입니다. 꼭 기억을 했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 이제 제가 자료에다가 예제를 2개를 한번 정리를 해놨는데, 이거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자, 예제 2개 중에 아래쪽 거 먼저 볼게요. 두 번째 예제.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자, 1번 0도씨 1기압에서 어떤 기체 11.2리터의 질량이 16g이었다. 그리고 이 기체의 분자량은 얼마냐? 라고 물어봤어요. 자, 0도씨 1기압 표준 상태 따라서 22.4리터가 1몰. 근데 지금 11.2리터가 있네? 그 얘기는 0.5몰, 2분의 1몰 존재하는구나. 2분의 1몰에 해당하는 질량이 16g. 공식은 아니지만 공식 같은 거 한번 써볼까요? 자, 몰수라는 거는 분자량분의 질량이다. 자,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는 몰수가 2분의 1
1몰. 자, 그럼 분자량은 지금 구해야 되겠고, 그 질량이 16g. 따라서 분자량은 32가 되겠죠. 따라오고 있을 거라고 보고요. 두 번째, 2번. 이건 25도씨 얘기하네. 따라서 22.4L가 1몰이 아니겠죠. 0도씨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22.4L가 기체 1몰이 되려면 0도씨 1기압에서만 가능한 거야. 일단 25도씨구나. 자, 근데 거기 보니까 진공에 플라스틱 용기가 있었어요. 이 플라스틱 용기의 질량이 10g. 두 번째, 여기다가 산소를 채웠어. 그랬더니 질량이 11g. 그 다음에 여기다가 기체 X를 채웠어. 그랬더니 질량이 12g이 됐어. 저런 정리할 수 있는 거. 자, 용기의 질량이 10g이니까 산소만의 질량은 지금 1g이야. 그 다음 X만의 질량은 2g이네. 바로 들어갈게. 아보가드로의 법칙. 자, 보세요. 여기 온도, 압력 똑같다. 그리고 동일한 용기니까 부피 똑같다. 따라서 요 안에 들어가 있는 입자의 개수는 여기가 두 개가 똑같아야 된다. 근데 뭐가 나와 있어? 질량이 나와 있어. 그러면 개수에 대한 개념으로 바꿔줘야 되겠지? 즉, 오늘 배운 개수가 뭐야? 뭘 쓰지? 자, 그러면 얘 분자량은 30이야. 산소 원자량이 16이니까 16짜리가 두 개 있잖아. 그럼 따라서 여기에 들어있는 몰수는 지금 32분의 1몰이야. 1g. 자, 얘 분자량은 몰라. 근데 질량은 2g 들어있어. 몰수가 지금 이만큼이지. 이 두 개가 같아야지. 지금 여기에 있는 개수, 여기에 들어있는 개수 똑같아야 되니까. 개수가 똑같아야 되니까. 따라서 X의 분자량은 64가 되겠죠. 네, 이거까지 계산을 했고, 그 다음에 거꾸로 첫 번째 예제로 넘어갑시다. 자, 원자 AB와 분자 AB에 대한 내용이다. 첫 번째, A의 원자량은 1이고요. 그 다음에 B는 원자량이 35, 37 두 종류가 있고 동위원소가 있다는 얘기겠지. 그리고 분자 AB의 평균 분자량은 36.5다. 이렇게 돼 있네. 그리고 이제 기억, 니은, 디귿을 맞는지를 물어봤어. 기억 B의 평균 원자량은 어떻게 되겠냐를 물어봤거든. 자, 이거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까 딱 봤더니 A의 원자량이 1이고 AB의 평균 분자량이 36.5야. 그리고 B는 35짜리, 37짜리 이렇게 두 가지가 있거든. 여기서 정리를 할 수가 있겠네. 자, 그러면 AB, 분자 AB의 분자량으로 가능한 것은, 자, A는 1밖에 없고 원자량이, B가 35 또는 37이니까 35라면 36 가능하겠고 37이라면 38 가능하겠네. 요거의 평균값이 36.5가 나와야 돼. 그럼 해봅시다. 얘가 존재하는 빈도를 X라고 합시다. 빈도라는 거는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20%다. 그럼 빈도는 0.2가 되는 거죠. 즉, 빈도라는 건 0에서 1 사이 값을 가는 거죠. 퍼센트하고 유사해요. 그럼 얘가 빈도가 X라면은 전체가 1이 돼야 되니까 38짜리의 빈도는
1 마이너스 x가 돼야 되겠지. 자, 그럼 계산 들어가면 36, 분자량 36짜리 곱하기 빈도, 그다음 38짜리 곱하기 빈도 1 마이너스 x. 이게 얼마가 돼야 돼? 36.5가 돼야 돼. 계산이 귀찮네. 그럼 자, 요거 정리해 봅시다. 36x 더하기 38 마이너스 38x는 36점. 자, 이렇게 해서 넘깁니다. 2x는 넘어가면은 1.5 따라서 x는 0.75. 아까 여기에 36짜리가 75% 있고 38짜리가 25%란 얘기네. 그 얘기는 잘 들으세요. A, B가 그러니까 A는 원자량이 1밖에 없으니까 1하고 35짜리가 36이 되는 거잖아. 요게 75%. 37짜리가 붙어 있는 게 25%. A는 똑같으니까 35짜리 B가 75% 존재하고 37짜리 B가 25% 존재한다는 뜻이네. 그지? 그러면 B의 평균 원자량 계산할 수 있겠죠. 방법을 이렇게 하시면 돼요. 35 곱하기 0.75 더하기 37 곱하기 0.25. 계산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에 계산이 들어가 있고 1만 빼주면 되는 거니까 A 원자량만 빼주면 되는 거니까 36.5가 나온다. 자, 그 다음 미음번 뭘 물어봤냐? 분자량이 서로 다른 B2 분자는 몇 가지냐? 라고 물어봤어요. 자, B는 35 아니면 37이야 원자량이. 그치? 그러면 경우의 수가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네. 35짜리 두 개가 만날 수도 있고 35짜리와 37짜리가 만날 수도 있고 37짜리가 두 개 만날 수도 있겠지. 그럼 이때는 이제 분자량이 70이 될 것이고 이때는 72가 될 것이고 이때는 74가 되겠네. 이거는 뭐 간단하니까 넘어갈게요. 디귿. 분자량이 72인 B2의 존재 비율이 몇 %냐? 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B2는 세 가지 경우가 가능하거든. 그 중에서 72짜리 얘가 몇 %로 존재하겠냐? 확률에 대한 문제네. 확률에 대한 문제. 자, 그러면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뭐 여러 가지 계산법이 있겠지만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35짜리 B가 존재하는 빈도를 P라고 할게요. 사실 우리 값을 알고 있죠. 기억에서 0.75야. 그리고 37짜리 B의 존재 빈도를 Q라고 하자. 그리고 0.25야. 이건 기억에서 계산을 한 값입니다. 그러면 이제 35짜리와 37짜리 전체는 P 플러스 Q가 되겠지. 이건 당연히 1이지. 전체 값이니까. 그지? 자, 그러면 보세요. B2를 만든다는 거 B 두 개가 만나 있다는 얘기거든? 여기 수많은 B의 집단이 있어. 그 중에 두 개를 임의로 뽑아서, 그지? 만드는 거지. 그때 분자량이 72가 된 B가 나온 확률이 몇 %냐 이런 거 얘기하는 거거든.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냐? 자, 예를 들어서 남자 10명이 있고요. 여자 10명이 있어요. 얘네를 짝짓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가 있죠? 그쵸? 10 곱하기 10, 100까지 방법이 있죠. 100.
100가지의 경우로 짝을 만들 수가 있어. 마찬가지죠. 지금 이게 전체야. P 플러스 Q가 전체거든. 전체에서 하나 뽑는 거거든. 따라서 전체 확률은 P 플러스 Q 곱하기 P 플러스 Q가 되겠지. 물론 이 값은 1이겠죠. 이것도 1이고 이것도 1이니까. 자, 그러면 전개를 시켜봅시다. P제곱 더하기 2PQ. 왜 이런 이글씨가? 더하기 Q제곱. 이거 전개 못할 사람 없었고. 그러면 P제곱이 뭐냐면 뭘까? P가 뭐야, P? 35짜리 B의 빈도야. P제곱이라는 건 뭐겠어? 35와 35가 만났을 때 확률이 되겠죠. 뻔하죠? Q라는 거는 37짜리 B의 빈도다. Q제곱이다. 37짜리끼리 만났을 때 확률. 여기가 핵심이죠. 즉 2PQ가 35, 37짜리가 만났을 때 확률이 되겠죠. 이게 혹시 이해가 안 되면 자, B2 전체 중에서 요거는 의심의 여지 없이 35, 35짜리 확률, 37, 37짜리 확률이야. 그 두 개를 빼면 나머지는 무조건 35, 37이 돼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정리를 하시면 2PQ니까 2 곱하기 P 0.75 곱하기 Q 0.25. 이거를 이제 계산을 하면 얼마가 나오냐면 거기 있는 대로 0.375가 나옵니다. 즉 37.5%. 디귿에 있는 말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제 앞부분에 그 이제 몰수에 대한 것만 간단하게 정리를 했고요.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